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 칼럼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연수입 200만엔 이상,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창구 부담이 올랐는데요. 이를 계기로 주목한 한일 제도 비교 내용이군요.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이렇게까지 달랐다. 그 놀라운 실태. 의외로 한국 제도의 우월성을 피력하자 누리꾼들이 광분하는 반응이 집중되며 잡지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내용과 반응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의료비 창구 부담을 1할에서 2할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정해졌다. 연수입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에 이견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200만 엔으로 결정했다.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고령자에게 상응하는 부담이 요구되지만 연수입 200만 엔 이상의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해 4분의 3 이상은 여전히 10% 부담으로 끝난다. 그런데 한국은 실은 고령자에게 엄격하다. 원칙적으로 고령자의 창구 부담 비율은 현역 세대와 같다.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창구 부담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점이 많다. 일본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소득 제한은 있지만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고령자는 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역 세대가 30% 부담인 반면 70세부터 74세까지가 20% 부담, 75세 이상이 10% 부담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담이 없어 고령자는 현역 세대 수준으로 창구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일본처럼 고령자 부담을 인상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 없다. 고령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제도이다. 병원의 종류마다 창구 부담의 비율이 다른 것도 큰 차이이다.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인 의원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은 30% 부담이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병원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40% 부담, 지방에서 35% 부담이다. 한층 더 많은 진료 과목에 전속 전문의를 두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도시에서 50% 부담, 지방에서 45% 부담이다. 중증 질환 전문의 상급 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 및 기타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성이 높은 병원일수록 창구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며 일률적인 일본과 다르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유일하다. 한편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는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피고용인, 대기업의 피고용인, 공무원, 7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상이 구분된 다양한 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과의 차이 중 마지막에 들고 싶은 것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피고용인의 보험료가 2020년에는 소득의 6.67%이며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 한국은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험료의 80% 정도가 세금으로 투입돼 일반 회계 연내 지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처럼 세금 투입이 많은 이유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가 보험료만으로는 급부의 10%밖에 조달하지 못하고 다른 보험 제도로부터의 지원금으로 40%, 세금으로 50%를 투입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자가 될수록 의료비가 드는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자의 창구 부담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며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세금 투입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한국도 향후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의료비 전체의 증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투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자도 현역 세대와 같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일본처럼 재정을 압박하지 않는다. 한국의 제도는 고령자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한일 어느 쪽의 제도가 좋은지 판단이 갈릴 것이다.
그러나 공적 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국과 같은 선택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어느 쪽이 살기 좋아 등등 결정해서 뭐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타국이 살기 좋은 나라 제1이라고 해도 말도 가치관도 인식도 다른 나라에 이주하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고령자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좋은 곳은 어느 쪽인지는 명백하다. 일일이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간 현대 편집부님들께서는 궁금하시다면 저쪽으로 이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고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두 개 먹혀서 반도 통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이지 일일이 한국과 비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면에서 고령자의 자기 부담분이 어느 쪽이 많은가 하는 것에 한정하는 이야기이며 생활의 편리함과는 별개일 것이다. 나는 그와 같은 정치체제, 국민의식의 나라에 살고 싶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쓴 의도를 모르겠어. 한국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후기 고령자 보호건의 본인 부담 증가를 추진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아직 세대 간에 돌봐야 한다는 유교적 생각이 강하다. 한편으로 일본의 3분의 1 국력이지만 일본에 상당하는 군사비를 조달하여 복지 정책으로 돌릴 돈이 없다. 한국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거리 곳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연금 제도도 일본보다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본 것만으로 살기 좋은 점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고령자의 부담만을 논해서는 결말이 나지 않는다. 고령자를 지탱하는 젊은이가 없어지는데.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한국은 곳곳에서 노인들이 아침부터 공원에서 운동하고 밖에서 밀치락달치락하며 장기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하고 하이킹 클럽이 활발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도 많았다. 처음 봤을 때는 충격적으로 일본 노인들보다 활기가 넘친다고 느꼈다. 자유로울 것 같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노인들의 자유라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가겠지. 일본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설령 한국 제도가 좋아도 저는 절대로 한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이 기사를 쓴 기자나 가서 살면 좋지 않을까? 사양하겠습니다. 연관조차 맺고 싶지 않은 나라라서. 돌쇠 한마디. 우리가 내세운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원 제자리에만 갖다 놓길 바랍니다.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불행을 겪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